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산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강제환기 시스템을 추천드려요. 신축 아파트처럼 비슷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가 하우징 Q&A 쇼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집 짓기에 관심을 가지고 휴가 하우징의 건축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휴가 하우징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쇼터뷰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 전문 건축기업 휴가하우징 대표 양찬석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이 휴가하우징 유튜브 채널에 주택 건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무려 600여 건에 달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들을 저희가 추려서 오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독주택을 지을 때 예산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5가지로 비용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축을 짓는 순수 비용. 보통 평당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테라스나 거실 오픈 여부 정도 등을 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구와 에어컨이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드레스룸 같이 최초 설치 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에어컨은 요즘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하시기에 그 비용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주택 외부에 설치하는 설비와 전기 시설인데요. 외부 설비는 상하수도, 정화조, 우수관 등의 공사가 있고요. 외부 전기로는 공사 중에 사용할 임시전기 비용, 그리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 사용할 본전기 비용을 한전에 납부하는 게 있고요. 본전기를 요즘은 지중화 공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중화 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 비용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사를 통한 인허가 비용이 있고요. 조경 정도 비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공사나 건축주는 인허가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를 대해서 위탁해서 인허가를 해서 착공과 준공을 내주시는 게 좋고요. 조경은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잔디, 디딤석, 울타리 정도 비용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취득세하고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세금 등 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냥 단순히 건축 비용만 들겠지 했는데 뭐 인허가 비용, 뭐 취득 토지 용도 변경 이런 걸 얘기하시니까 이 5가지 비용 꼼꼼하게 미리미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택 시공을 휴가하우징과 함께 하고 싶은데 주택 시공 지역에 혹시 제한이 따로 있는지, 지역마다 뭐 비용의 차이가 큰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 지역에 따라 비용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시공 지역에 제한이 좀 있는데요. 제주도와 이제 배편으로 들어가는 섬 지역은 시공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전국 어디나 비용은 동일하지만 지역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휴가하우징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 한 2달, 인허가 2달,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한 2달 반, 3달에서 총 7달 정도 생각하시면 좀 넉넉합니다. 넉넉히 7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수도권 지역 하고 군사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인허가 기간을 한두 달 더 생각하셔야지 공사하실 때 시공을 촉박하게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 8개월, 9개월 정도로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해주셨고요. 그럼 반대로 입주를 너무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농가주택 건축을 지원을 받으려면 좀 절차상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공사가 좀 빠듯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경우는 좀 약간의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좀 쓰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설계 도면 중에 평형이 비슷한 것을 찾아서 일단은 건축 설계를 인허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허가가 되는 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인허가 세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인테리어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서 네. 그건 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이렇게 있던 비슷한 평형의 거를 먼저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인테리어 설계를 할 시간이 짧아지는 단점도 있다. 이걸 네.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택 시공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우리 휴가하우징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디자인적인 것들은 건축사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시공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능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외부하고 내부로 오.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외부의 특징 먼저 말씀 부탁드려요. 외부에는 단열재를 한 겹 더 시공하고요. 네. 그 위에 외장재를 시공해서 단열 효과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요. 전국 어디든 중부 1권역 이상의 단열 기준으로 시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연료비도 아끼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신축 아파트처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주택하면 약간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겨울에 춥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단열재도 한 겹 더 해주시고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열, 중요한 단열까지 챙겨주셨고 그렇다면 내부의 기능적인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는 그 전원주택은 건강 친화적인 인테리어 소재를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벽지를 벽과 천정에 이렇게 시공을 하신다든가 페인트를 쓰신다든가 하고요. 가구는 원목 가구나 이제로 등급 이상 제품을 써서 환경 오염이 적은 것들을 많이 쓰시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도록 설계를 해서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그 햇빛을 많이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도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가 좀 힘드니까 강제 환기 시스템을 추천드립니다. 강제 환기 시스템이요? 네. 그 요즘 신축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나쁜 공기는 빼내고 바깥에 있는 공기는 필터링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신선한 공기를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신축 아파트에 지금 그걸 접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내용인데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일 것 같아요. 건강 친화적인 인테리어와 또 주택형 환기 시스템 추천해 주셨고요. 우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휴가하우징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4가지 크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저도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들이라 엄청 인터뷰하면서 즐거웠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오늘의 쇼터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주택 건축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또 도움이 되는 Q&A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